자, 오늘의 증시 이슈 좀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희망 고문이죠. 이게 사골 국물 우려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더니 수몰될 가능성은 이제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금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공적 연금 펀드 등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지 말아라라고 이러고 지금 금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미 정부에서는 지금 논의 단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대중국 압박 카드가 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일단 사실 이 부분이 네. 이제 큰 이슈였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 이슈와 함께 두 가지가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가만 보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오. 밍이푸드 뭐부터 해가지고 크리스탈 신소재 다 중국 기업이에요. 네. 중국 기업인데 중국에 상장 안 하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은 상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중국은 문화가 뭐가 있냐, 꽈이시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상장을 하고 싶어도 뭐 공무원 누가 알아야 돼. 알아야지 아. 빨리빨리 상장해요. 꽈이시, 안 그러면 네. 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중국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장을 해요. 네. 이제 열받아가지고.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6개월 내 상장시켜주고 막 이런 제도도 생겼어요. 근데 네. 제도는 생겼는데 시행이 잘 그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잘 아는 기업들은 금방 상장해주고 공산당이랑 안 친한 기업은 똑같아요. 뭐 2년 걸려요 또. 그럼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가 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그리고 바이두 검색 네. 엔진 가지고 있는 바이두도 역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자, 알리바바 차트예요. 네. 어제 급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5% 넘게 급락을 네. 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겨우 반등 2% 넘게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알리바바 170.49달러 현재 마크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기업들의 투자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도 못하게 할 거고 네. 상장을 못하게 하고 추가적인 금지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아. 뭐 깡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뭐 미국 행정부 맘대로 지들 맘대로 무슨 상장돼 있는 기업을 상장을 폐지시켜 말이 돼. 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실제 법이 있더라고요. 아. 법적으로 있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무슨 이름 되게 길어요. 뭐 이머저시 어쩌고저쩌고 한 법이 있어요. 아. 미 연방 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긴급 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법으로 제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발동이 되는 법이죠. 한마디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무역 전쟁 갔다가 네. 환율 전쟁 갔다가 이제는 금융 전쟁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실제 실행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봅시오.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해오면서 미국한테 우리 이렇게 개방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가 몇 가지 개방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의 보험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들, 중국 내에 있는 활동하는 보험사, 법인 지분율을 해외에서 50% 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조금 개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상황이 만약에 이번 조치 미국에서 발동하면 중국은 금융개방 안 할 거예요. 네. 안 하면 누가 문제냐?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JP 모건 스탠리, 네.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중국을 타겟해서 공격하고 싶은데 네. 중국 시장이 탐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마 중국도 막아버릴 텐데 그럼 서로 이제 막힌 상황에서 금융시장 공격을 못 하겠죠. 자기들이 침투를 네. 못 하겠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하고 좀 트럼프 행정부 약간 다른데 그래서 실제 승인행을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어느 점이 키포인트라고 보냐면 하웨이 90일 제재가 풀리는 시점.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11월이거든요. 네. 11월에 하웨이 90일 제재 풀려요. 그때 아마 뭔가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되는 일은 아니다. 네. 시장 영향은 오늘까지다. 오늘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랑 네. 바이두. 그래서 시장 영향은 아주 심하게 주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잠재 위협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네. 이미 공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예. 불확실한 게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게 악재인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안 간다에 좀 배팅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이 상황. 그런 상황까지 진척이 안 될 거라고 네.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미국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작년부터 이미 해외에 있는 기업들 네.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온 상태고, 네.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왜 작년에 관뒀냐면, 퇴임한다고, 올해 퇴임한다 그랬냐면, 이 부분에 중국 공산당이랑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알리바바 미국에서 나스닥 줬고 네. 중국으로 돌아와라. 중국에서 상장해라. 네. 근데 마인 회장이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공산당이랑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네. 마인 회장이 좀 압박받아 타이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갈까봐.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국으로 돌아갈까. 그럼 또 미국이 손해요. 또 미국도 손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지켜보면은 아마 꼭 실행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위협적인 협상 카드로 네. 쓰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CNBC 등에서 이제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54%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지금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원은 민주당이 사실 지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증시에 좀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것도 좀 하나의 또 추가적인 이슈죠. 네. 뭐 미국 이슈 보면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게 민주당 조 바이든,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에요. 이거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 드리자면 현 대선 후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이 현재 대선 출마한 상태예요. 네. 출마한 상태인데 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요즘에 왜 이렇게 아들 딸들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들이 문제예요 요즘에. 네. 근데 우크라이나 에너지 스캔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검찰에서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지원을 조 바이든이 내가 대통령 되면 내 아들 조사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렇게 네. 얘기했겠죠. 근데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의혹이니까 이것도. 근데 이번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대로 이제 오히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검찰 압박한 거죠. 네. 똑바로 조사 안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에요. 난 똑바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받아들였냐? 조사를 심하게 해서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냐? 미국에 내부 고발자 있었습니다. 미국의 네. CIA 요원이 네네. 이거를 민주당이 흘린 거죠. 민주당이 내부 고발한 거죠. 내부 고발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녹취록 공개하겠다 했어요. 네. 공개했습니다. 이게 공개한 게 더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네. 공개하니까 내용이 실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약간 내용이 뭔가 가만두지 않겠어와 비슷한 협박 및 압박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입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애매하게 코멘트 제가 이 영어 표현을 지금 다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실제 압박이 약간은 있었던 코멘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물귀신 작전이지 않나. 그게 뭐냐면 조 바이든 그래 내 아들 별로 안 좋아. 나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너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둘 다 같이 죽자. 그리고 저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워런 의원 지금 현재 워런 의원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 워런 의원 띄우기 위해서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껴안고 저기 임당국세 저기 네, 농계가 된 네네. 조 바이든이 농계가 되는 현재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네. 한데 하원은 솔직히 민주당이 이제 탄핵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원 3분의 2를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탄핵을. 근데 공화당이 과반이 넘어요. 근데 3분의 1을 못 해요. 일단 네. 3분의 1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공화당에서 절반 정도가 반대를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편으로.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증시 이슈는 제한적이지 않나. 만약 이것 때문에 밀리잖아요. 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탄핵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